소가 먹는 거. 여물, 네. 소 도둑원 놈. 소도둑, 느릿느릿하는 거 황소가. 소거름, 아니 네 글자. 느릿느릿. 황소거름, 아 소새끼. 송아지, 소가 다시 씹는 거. 되새김, 소 고기에서 그 아롱아롱 해가지고 아롱산태. 한때 국내 단일 프로 최장수 연속 진행 MC 기록을 지니고 있었던 허참이 어제 우리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그의 화려했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드라마에 심취하여 성우 흉내로 사람들을 웃기는 데 능했고, 학창시절 다니던 웅변학원에서 우렁차고 또렷한 목소리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 영남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한 허참은 이등병 때부터 부대 웅변대회에서 1등을 따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문화선 전대 진행 요원으로 뽑혔고, 군 생활 내내 위문공연 MC로 활동했습니다. 1973년 전역 후 방송인이 되고 싶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허참은 처음엔 군대나 고향 친구 집을 떠돌면서 문화방송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하던 친구 집에 더부살이로 정착하여 채소나 생선 배달 등 자빌로 생계를 꾸리며 방송국 부근에서 계속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친구와 종로에 놀러간 허참은 당시 이종환이 운영하던 통기타 라이브 클럽 쉘브루에 들렀다가 통기타 그룹 쉐그린 공연 후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어 무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문화선 전대 MC 3년 경력을 살려 전혀 떨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입담을 과시하여 무대의 가수들과 관객들을 배꼽 잡게 만들었습니다. 허참의 말솜씨에 감탄한 쉐그린 멤버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묻자 허참은 기억이 안 납니다 라며 능청을 떨었고, 허참,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면박에 재치있게 그래요. 제 이름이 바로 허참입니다 라고 받아치면서 클럽 안의 사람들을 전부 빵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부산 청년 이상용이 허참이란 예명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허참의 재능을 알아본 이종환은 그를 쉘브루의 MC 겸 DJ로 채용하였고, 나중엔 허참 쇼라는 자신만의 쇼를 열어 매번 쉘브루 입장권이 복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1974년 쉘브루의 손님으로 그를 지켜보던 당시 MBC PD 겸 DJ 박원웅이 허참을 새 라디오 프로그램 청춘은 즐거워 MC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허참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떠올리는 프로그램은 가족오락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족오락관 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떠올리는 MC는 허참입니다. 그만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족오락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 통폐합 후에도 TBC 때부터 MC를 맡아오던 쇼쇼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다가 1984년부터 KBS 가족오락관의 MC를 맡게 되었으며, 국민적 사랑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진행자인 허참 역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때 시청률이 35%를 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번 펑크를 낸 적이 있었지만 여성 MC가 20명이 넘게 바뀔 동안 허참만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격인 존재가 되었다. 그 뒤 가족오락관이 2009년 4월 부로 25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30대의 진행을 맡아서 60대에 마무리하게 된 그는 마지막 녹화를 끝내고 나서 한 주부 방청객이 아저씨 잘 가요라고 인사하는데 마치 은퇴하는 기분이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의 가족오락관 25년 진행은 2019년 11월 전까지 국내 단일 프로 최장수 연속 진행 MC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기록의 최고 경쟁 상대인 일요일의 국민 MC로 유명한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는 1988년 5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고, 잠시 하차했다가 동년 10월 16일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므로 1994년 10월 16일부터 연속 진행 기록을 계산하면 2019년 11월을 넘겨야 허참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 이는 2018년 11월 7일에 방영된 라디오스타에서 허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오락관 외의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스쳐 지나간 여성 MC가 무려
140명에 달해 강심장에서 MC계의 의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가족 오락관의 경우 다양한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스타들의 등용문이자 필수 코스로서의 역할도 컸습니다. MC 겸 리포터로 유명한 조영구와 트로트 가수 베이로는 가족 오락관의 보조 진행자 출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조용필, 유재석, 이덕화, 최민식, 최시라, 김혜수, 고현정, 이효리, 싸이, 고수, 리 소녀시대, 하나 등 한국 대중문화계의 전설이 된 연예인들도 모두 가족 오락관에 여러 차례 출연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오락관이 역시 당대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허참의 뛰어난 진행 능력이 컸습니다. 다양한 출연자들을 아우르는 재치 있는 입담과 능수능란한 진행의 완급 조절, 돌발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은 시청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안정감을 줬습니다. 이후 등장한 수많은 방송인들이 모두 허참을 롤모델로 하면서 예능 MC의 교과서로 여겼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후 허참은 아침마당에 나와서 가족 오락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족 오락관의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부산에서 동생이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을 들고 상경한 것이 반세기를 넘었다. 방송 40년을 맞는데 저의 최고의 프로그램은 가족 오락관이다. 무려 25년을 함께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 오락관은 제 젊음과 열정의 결정체다. 그 인기는 대단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패튀김, 이미자 빼고 다 나왔다. 조용필, 이주일도 게임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진행만 했다. 스타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그럴수록 일찍 녹화에 가서 대본 외우고 그랬다라며 제 좌우명은 수구려라다. 저 혼자 잘해서 잘 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전할 정도로 항상 겸손했던 허참. 부르의 명곡 쇼쇼쇼 별들의 귀환의 전설로 출연했는데 그는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를 선곡한 김종서의 무대를 본 후 절친한 친구 조용필과 얽힌 숨은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허참은 조용필과 절친한 술 친구였다. 노래방에 자주 갔는데 조용필 혼자 수십 곡을 불렀다면서 하지만 가왕의 점수는 45점이었다고 가감없이 폭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절친 노트 3 코너 찬란한 식탁에 출연해 조영남이 아마 유일하게 내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술자리에서 조영남은 허참의 머리를 때리며 많이 먹어라고 말하고 갔다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에피소드가 없냐는 MC들의 질문에 허참은 술에 취하면 조용필이 뺨을 때린다며 조용필의 술버릇을 폭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조용필과 조용남과의 친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어 허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조용필이 많이 슬퍼하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는 후문이 남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허참, 편히 쉬소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져오라고!